안녕하십니까. 카이저랩 대표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대출을 상당히 규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최근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말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풀어줬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들 갈아타기 좋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대출은 정부가 원하면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올해 3월 2일 날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이제 의결을 했고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다주택자. 이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들어와야지 집값이 안정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의 이제 규제 지역 내, 이때의 규제 지역은 조정 지역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잖아요. 원래는 집값이 10억이다 하더라도 대출 여력이 0이었어요. 하지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30%까지 올려주겠다. 즉 10억이면 3억까지 해주겠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의 모든 대전제는 DSR이에요. 여러분들 대출 규제가 이렇게 30%, 60% 그리고 많이 풀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DSR이 뭐냐면은 이 차주가, 즉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즉 소득이 낮으면은 집을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대출이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좋은데 DSR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개인 명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해당하는 개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도뿐만 아니고 그 소득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소득, 이러한 것들이 이제 DSR의 기초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득이 낮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전세잖아, 그죠? 역전세, 즉 3억인데 원래 내가 전세를 3억에 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3억이 만약에 2억 5천이 됐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5천만 원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일로 지금 전세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전세 사기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역전세 문제 때문에 집주인들도 뭐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DSR하고 상관없이 역전세에 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즉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DSR하고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는, 물론 이제 그 총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보겠지만 기존에는 아예 안 됐던 것들이 역전세에 난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지금 푸는 작업을 하고 있고 7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그 DSR 이야기에 넣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도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임대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았어요. 즉 지난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이제 그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 매매 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즉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물론 DSR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 이게 이제 그 전세금이잖아요.
그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형을 완화했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DSR이 남아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담보대출 한도도 원래는 2억까지였는데 LTV 2억원까지였는데 최대가 2억까지였는데 LTV하고 DSR이 허용되면 이 2억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을 한다는 것은 기존 대출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현재 기준으로 DSR, 이때 현재 기준은 DSR 규정이 계속 까다로워지니까 갈수록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환할 때는 대환했던 지금 시점 말고 대환을 신청했던 뭐 2년 전이든지 3년 전, 즉 DSR 규제가 지금보다 괜찮은 그 시점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겠다. 단 1년에 한해서. 그리고 서민이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폐지했어요. 현재는 원래 6억까지였는데 지금은 LTV와 DSR 한도 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풀어줬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3월 2일 날 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있어요. 매매 사업자가 뭐지? 이게 뭐냐면 개인이 사업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매업을 등록을 시키면 이제 매매 사업자가 되는데 이 매매 사업자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주택을 보셨지만 2년 내에 팔면 개인이 2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면 양도세가 중과가 안 돼. 사업자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이 날 지역을 우리가 찾았으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가 인기가 없었어. 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제 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냐면 비교과세예요. 즉 우리가 그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됐을 때 내는 세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내는 세금 중에 비싼 걸 내는 거야. 무슨 말이죠? 비싼 걸 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실용성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비교과세 제차가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과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과에 따른 세금보다 지금 해당하는 이 단타,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파는 거니까 이 금액 자체가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세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 즉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적인 혜택이 좋다.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를 낼 수가 있어. 즉 기존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팔았던 그 같은 소득이 자기 기존의 소득과 합산이 돼서 내기 때문에 기존의 억대 연봉자들은 세율 높은 거를 그대로 이게 판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가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인데 소득이 적은 사람,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면은 단타로 하기는 좋다. 물론 이제 단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단타로 팔려면 세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대출이 잘 일어나야지 의미가 있어. 즉, 해당하는 집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뽑고, 많이 뽑을수록 자기 투자금 적게 들어가자는 거죠.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은 이 3억이 내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대출도 되고, 개인 소득도 작고, 그래서 약간 엔드 조건이 많긴 한데, 이와 같은 것들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도 비규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시면 또 좋은 꿀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전세 반환용 대출 DSR을 지금 완화한다고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왔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4월이 2.8%에서 8.3배로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이때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깡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다 지금 전세금이 떨어진 금액, 지역, 그걸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작년 1월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전세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세입자들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이 집주인들도 이것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DSR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보증금 차익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즉 DSR을 완화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당연히 기존 LTV 집값 한도 대출 비율을 그대로 두고 이와 같은 대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보증금 반환에만 쓰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도록,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절대 못 쓰게 바로 다이렉트로 계좌에 꽂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무조건 의무화시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전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규제가 풀렸지만 여전히 DSR 때문에 대출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전세에 대해서는 DSR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내용이 자기한테 해당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